문제는 공급이 증가했어요. 1억 5천 하던 게 3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든 저떻든 이제 할 만한 데가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이 오르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궁금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폭락론자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오늘 7월 12일 화요일인데 탑뉴스가 전세대출 1년에 월세 사는 게 이득, 집값이 떨어지는 멀었다, 10명 중 6명 집값 떨어진다, 하반기 집 내릴 것, 집 안 팔려 우울증 걸릴 판, 빅스텝 예고에 강남도 떤다, 매수 심리 얼어붙었다. 난리에 난리, 아파트 시장이 떨어진다고. 제가 작년부터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거의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영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 중에 윤석열 당선됐다, 윤석열 시대에는 당장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하락하는 주된 요인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공급이 증가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아파트 지금 지을 땅도 없다는데 무슨 공급이 늘어나, 이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는 기축도 매물로 나오면 공급이에요. 지금 서울 부동산에 매물이 늘어났죠. 그거 사면서 입주하면은 공급이에요. 그것도 기축 매도 물량도 공급이라고요. 꼭 신축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닙니다. 매물은 많아졌는데 매수자가 사라졌습니다.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금리가 올랐다는 게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매수자의 매수 심리를 꺾는 데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거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름을. 그래서 매물은 늘어났는데 매수자가 사라지니까 심리가 꺾여서 수요가 감소되고 점점 더 이제 하락길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그보다 더 후진 오피스텔이 오른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은 2006년도에 딱 꼭지를 찍고 쭉 내리막길을 걸어서 2014년도쯤부터 반등을 해서 최고점까지 247%가 올랐네요. 3배하고도 50%가 더 올랐죠? 무섭네요, 진짜. 야, 이때 파신 분은 진짜 눈물 나겠다. 어쨌건, 자, 우리가 2007년도에 꼭지를 찍었다가 아파트가 하락세를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했죠. 이 변곡점이 이렇게 있어요. 2008년도가 아파트가 반등하는 변곡점인 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 강남역에 보면 역삼동 대우 디오빌 플러스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거가 좀 거래량이 많아서 요건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요건 2004년식 오피스텔이고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때부터밖에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프를 보면은 바닥에서 꼭지까지 104%, 그러니까 2배가 됐다는 거예요. 1억 5천 하던 게 3억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막길 걷다가 쭉 우상향해서 지금 다시 살짝 고개를 들었죠. 자, 아까 제가 2007년도에 아파트가 하락했다고 했어요. 아파트 하락하니까 오피스텔이 되려 오르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2008년도에 반등했다고 했죠. 오히려 그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은 오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는 아파트도 떨어지고 오피스텔도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파트가 떨어져야 오피스텔이 오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거기다 돈을 넣을 바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주택 규제가 심해서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돈놀이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오피스텔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파트가 다시 오르네? 오피스텔에 있는 돈 빼고 다시 아파트로 넣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히려 떨어져야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오를 만한 자산이니까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넣을 데가 없는데 오피스텔에 넣은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을 제가 기사를 찾아가지고 그래프화 시켜놓은 거예요. 2004년도에 엄청나게 입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갱론으로 보면은 2004년식 오피스텔이 진짜 많아요. 서울에. 그리고 다 이때 입주한 거예요. 이때 한번 폭탄을 입주를 하니까 월세가 뭐고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분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바닥을 찍죠.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내리막을 걸으면서 오피스텔이 폭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피스텔이 입주량이 없다가 2012년도부터 좀 늘어나요, 입주량이. 그때부터 다시 오피스텔이 떨어지죠. 2017년도 건 제가 통계를 못 찾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는 안 나왔지만 2021년, 22년, 23년에 오피스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영향은 지을 땅도 없고 건축비도 너무 오르고 사람들이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은 안 짓고 투룸이나 쓰리룸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입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파트가 하락한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입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아닙니까? 기준금리 오르면 수익형 부동산 치명타 아닙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아무리 기준금리가 높아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크면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넣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업 끌어다가 24% 연이자 내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분들 어떻게 했다고? 대박 났다고. 기준금리가 0%대인데 대부업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권 투자해서 2배, 3배, 4배씩 불렸다고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싸다고 생각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금리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폭등을 하죠. 이때도 오피스텔 폭등했던 때예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쫙 내립니다. 자, 어때요? 기준금리가 내리니까 수익형 상품이 오피스텔이 좋아야 되죠. 이때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정확히는 반대라기보다는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자산이 싸다고 생각하면 돈을 넣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든 저떻든. 그럼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금리가 낮아서 오피스텔이 오히려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당연히 오피스텔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건데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오를 만한 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먼저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데 돈을 넣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넣고 싶은데 이제 할 만한 데가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자, 상가나 건물 같은 거는 뭐 금액대도 크지만 잘 모르고 사람들이 땅도 더 그렇고요. 빌라는 취득세 규제가 있죠.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중소도시 아파트는 조금 불안해. 거기다가 내 돈을 넣기에는 좀 마음이 좀 찜찜해. 그 대출도 지금 잘 되는 데가 없고 전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주거용 상품 중에 취득세 규제가 없는 게 유일하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율 100%, 90% 이렇습니다. 이런 부동산 상품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저 상가 투자하고 토지 투자하지만 그래도 돈이 30%는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정말 취득세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내용들이 많다. 근데 사다리는 이미 예전부터 예상을 했었고 윤석열 당선이 됐을 때 야, 이거 이제 아파트 큰일 났다. 오피스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아파트가 떨어질 때 오히려 오르고 아파트가 오를 때 떨어지고 아파트가 떨어질 때 다시 올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랑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입주 물량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돈놀이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 금리는 오피스텔이랑 크게 연관성이 없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떤 자산이 오를지를 생각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구독자분 궁금증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